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최대 연꽃군락지 북구 양산 호수공원에 홍련이 만개했습니다. 김정아 시민기자가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광주 최대 연꽃군락지 북구 양산호수공원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양산호수공원은 1945년 인근 농경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했지만 도시 팽창으로 조수 주변 농지가 공단과 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양산천이 복개되면서 수질이 약화돼 저수지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생활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와 모기가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애면을 받은 저수지가 되었는데요. 광주 북구청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2010년부터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중앙섬까지 오갈 수 있는 데크 탐방로가 설치돼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 벤치, 정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장미정원, 생태농업정원이 있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양산호수공원 입구에 무대를 갖춘 공연시설도 있어 매주 월수금 광주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어로빅 교실도 열리는데요. 양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양산동, 연제동, 건국동, 신영동 등 10만 북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호수공원에는 광주 최대 홍련 군락지가 있어 7월부터 8월까지 만개한 홍련을 보러 많은 시민이 찾는데요. 호수 전체가 홍련으로 뒤덮이면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됩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에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숨쉬다 여름에 진흙을 뚫고 올라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연분홍 연꽃으로 피어나지만 자신의 고귀함을 드러내기보다 어머니 치마폭처럼 넓은 연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수줍은 살포시 보여주는 청초함이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7월부터 8월까지 거의 2달간 홍련을 볼 수 있는 양산호수공원으로 많이들 찾아주세요. CNB 뉴스 시민기자 김정아입니다. 동구 산수 2동에 조성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관 석 달여 만인데요. 특히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인 동구라미 온이 이용객들의 편의에 한몫했습니다. 옥경희 시민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가 개관되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실천을 위해 준공되어 올해 개관한 시민참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과 함께 자원순환을 위한 수리수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정량제 봉투 배출함, 음식물 감량기, 캔과 페트병 해수함 등이 있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 마당이 있고 1층에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카페인 동그라미 카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동그라미 온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동그라미 가게입니다. 동그라미 온은 주민의 자원순환 생활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자원순환 통합 시스템으로서 자원활용에 관한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통합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갖고 오시면 중량제에서 포인트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3층 수리수선실과 목공실은 다양한 수리수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고장나거나 오래된 물건을 고쳐서 오래 쓰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수리수선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관 이후 4,400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바지나 헌우선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고물이 보물이 되는 친환경 생활 기술을 전파하여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CNB 시민기자 옥경희입니다. 인문도시 동구의 상징적 공간, 동구 인문학당에선 동서양 건축기술의 융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민섭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상징하는 동구 인문학당입니다. 동길을 오가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 봤을 공간인데요. 한옥과 양옥, 그리고 일식 등 3개국 건축 형태가 융합된 본체를 중심으로 인문학당과 공유부엌이 함께 있어 인문도시를 도시 브랜드로 확정 선포한 광주 동구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남도청에서 농업기술직으로 근무하던 김성채 씨가 해방 후 일본인들의 경작하던 과수원 부지를 매입했다가 한국전쟁 후 동명여자중학교 부지로 매각한 뒤 1954년 바로 앞에 지은 가옥인데요. 당시로는 보기 드문 건축 형태로 동명동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렸을 적 아우들과 숨바꼭질하며 놀던 추억을 간직한 할아버지 집으로 김성채 씨는 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당시 빈약했던 수도시설로 학생들이 급수에 어려움을 겪자 마당에 있던 우물물을 퍼가라고 해 이웃사랑도 실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 팽창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집도 오래돼 폐가로 남았는데요. 이 집에 애정을 가진 시민들의 노력과 동구청 의지로 새롭게 단장해 현재는 전시실인 본체와 시민책방, 창작 레지던시, 공유부엌 등 주민문화공간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옛날 고택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서 본체와 인문학당, 도서관,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직접 조성한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일날 200명 내지 300명, 주말에는 여러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 분들이 내방하고 계시죠. 동구 인문학당은 인문도시 동구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문 관련 창작과 교류 활동을 위한 인문 거점 시설인데요. 평일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CNB 뉴스 시민기자 신민섭입니다. 다음은 무장의 도시 광주의 현재를 알아봅니다. 광주광역시 제1호 시민공원 광주공원의 보행 환경을 임주연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는 제1호 시민공원 광주공원의 모습입니다. 광주공원 입구에서부터 시민회관까지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에 되게 역사 깊은 광주공원에 왔는데 날씨도 좋고 비도 안 내리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계단도 되게 경사가 가파르고 올라오는 길들도 약간 되게 멀리 돌아와야 되고 경사도 높아가지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역사적인 곳이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는데요. 올라오다 보니 경사도 가파르고 계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올라오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완화된다면 가족들이랑도 산책 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달한 현충탑에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부의 경사로를 따라 형성된 길에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때문에 원만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좀 제가 정정이 되었다고 그나마 맞는데 수성이 되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회관 주차장을 비롯해 현충탑까지 이어진 보행로는 현재적인 모습으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무장의 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적인 구조물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임지연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사라진 나주 명품 떡, 절구대떡의 재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현숙 시민기자입니다. 나주시 천동길 14의 앞마당의 절구대 잎을 채취
떡을 만드는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절구공이를 닮은 식물 절구대는 5월경 여린 잎을 따서 말려 떡을 만들고 투상하는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쫄깃쫄깃 절구대 떡을 만들어 볼까요? 말린 절구대를 준비합니다. 2시간가량 불린 절구대도 좋습니다. 불린 찹쌀에 절구대를 섞어 떡살을 빻습니다. 시루에 빻은 떡살을 골고루 얹고 천년감미로 나주 배즙으로 가미를 합니다. 예전에는 불린 찹쌀 고두밥을 쪄서 사람이 절구공이나 떡매로 직접 쳤으나 지금은 기계로 순식간에 둥글둥글 차진 떡살이 됩니다. 떡살을 네모난 떡판에 두께가 고르게 펼치고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누긋하게 굳히면 절구대 떡 완성! 50여 년 전 사라진 절구대 떡을 재현 명맥을 이어온 절구대 떡 명인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임금님께 친사했던 떡이에요. 이게 저희가 시골 시장 면단 시장 다 뒤져가면서 제가 절구대를 파신 분이 일당에 찾아다녔었거든요.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절구대 떡이 나주에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건강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알아봤더니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염증 같은 거, 또 아기 낳고 나면 그런 염증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우려를 풀어주고 그런 데 좋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쫄깃쫄깃 몸에 좋은 절구대 떡 드셔보실래요? 나주의 전통떡 절구대 떡이 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명품 떡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절구대 떡 취재 이현숙 기자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